두 번째로요, 책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철면피 그는 누구인가? 또라이 트럼프. 그는 왜 기득권층의 외면 속에서도 대중의 인기를 얻는가? 홍지수라는 번역가 분이 해가지고 보내주셨는데요. 이분 가끔 저한테 책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KBS 9시 메인 아나운서도 하신 분인데요. 자, 그분의 편지도 같이 왔습니다. 제가 좀 이 책과 편지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았어요. 자, 우리는 이 트럼프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트럼프는 엄청난 또라이 철면피라는 겁니다. 트럼프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철면피, 즉 뻔뻔한 속물이라는 데 있습니다. 자, 철면피만큼 트럼프를 잘 묘사하는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의 지지자조차도 트럼프는 철면피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는 대체 어떤 종류의 철면피길래 이런 현재까지 온 것만 해도 대단한 정치적 위협을 달성을 한 건데요. 어떻게 이렇게 왔을까? 이는 단순히 철학적으로 흥미로운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의 답을 찾아야 되는 실존적 문제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철면피 생태계에 여러 가지 부류가 있는데 그는 어떤 유형의 철면피길래 이런 단계까지 왔을까 하는 것이 이 책이 던지고 있는 의문입니다. 이 책은 에런 제임스라는 분이 있었는데요. 하버드에서 박사를 받고 미국 뉴욕 대학교 개근 교수 등을 지내면서 이 저술에 열중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책 속 표지에요. 이런 말들을 소개했습니다. P.T. 버넘이라는 분의 말을 따와가 대중은 허무맹랑할수록 더 좋아한다. 그리고 지금은트 프로이트 심리학자죠. 문명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이 얼마나 본능을 억제해야 하는지를 간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담았는데요. 자, 우리가 철면피라 하면 낯짝이 두꺼운 사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미국의 대선 후보 정도에 나설 정도면 정도의 차이지 다 철면피인데요. 그런데 트럼프가 왜 하필 이런 철면피들을 속에서도 유독 두드러지게 이렇게 이번에 성과를 나타내는 것일까? 자, 이런 또라이 철면피한테 최고의 공직을 맡겨도 되는가? 이런 부분에서요. 자, 이분이 작자가 철면피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습니다. 철면피는 대인관계에서 철저히 자기 유리한 쪽으로 처신하면서 스스로에게 그럴 만한 권한과 자격이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다른 사람이 불만을 표시해도 아랑곳하지 않는 사람, 주로 남성이다. 트럼프는 이 세 가지를 다 충족시킨다. 그러면서 이 트럼프가 철면피는 자신이 특별하다는 확고한 신념을 바탕으로 행동하며 일반적인 행동 규범은 자기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의도적으로 대인관계를 이용하지는 않겠지만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안중에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가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겁니다.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관행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무시하는 게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끼리 2차 토론할 때 악수도 안 했고 제일 먼저 오히려 빌 클린턴의 성 문제를 들고 나온 겁니다. 자, 가장 중요한 점은 그런 행동들을 보란듯이 내놓고 한다는 건데요. 다른 사람들이 불쾌한 눈초리로 이렇게 쏘아보거나 불만을 표해도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가 쓴소리를 하든 개의치 않고 자기 편한 대로 행동하는 게 납득할 만한 것인지 공정한 것인지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해도 대응할 일부의 가치도 없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남의 평가나 시선을 무시하면서요. 오히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에 분개한다는 거죠. 자, 나폴레옹, 과거에 영국의 아프리카 식민지를 지배한 세실 로저, 또 미국의 부통령을 부시 정권에서 했던 딕 체니 같은 역사상 대단한 철면피들은 모두 도덕적 과대망상증을 지닌 후한무치한 자들이란 겁니다. 자, 사이코패스 히틀러나 스탈린 같은 사람들은 좀 빼놓고 이 사람들만 가지고 이야기하자는 겁니다. 자, 트럼프는 자기에게는 응당 그럴 만한 권한이나 자격이 있다라는 태도를 지닌 새로운 유행의 철면피라는 겁니다. 제멋대로 어설픈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도 조금 더 자신감을 잃지 않고 누가 왜 그런 특권을 누려야 하는지를 물으면 그의 대답은 나는 성자고 내 장점은 무지하게 부자고
무슨 이유가 더 필요하냐 이런다는 겁니다. 자, 이 작자가요, 저자가 처음에 트럼프를 이렇게 정치판에 등장하기 이전에 트럼프한테 뭐라고 말할까? 한국에서 말하는 관심종자냐 아니면 철면피냐, 이렇게 두 개 중에 고민을 했답니다. 관심종자는 남의 관심만 받고 싶어하고 이를 즐기면 되는 거지 남의 눈에 어떻게 비칠지는 둔감한 사람인데, 이 트럼프는 분명히 철면피라는 겁니다. 장애자 기자를 조롱하고 멕시코 불법 이민자를 강간범으로 부르고 성차별적으로 림보라고 머리가 빈 여자, 또 어딘가 피가 나오는 또 살찐 돼지, 이런 식으로 여성들을 서슴지 않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트럼프는 관심종자이자 철면피 둘 다일 수도 있는데 이 두 가지 유행을 한꺼번에 섞어 놓은 듯한 성품 때문에 미국 정치계에서 급부상해서 사람들의 입이 떡 벌어지게 만들었다는 건데요. 네, 저자는 이 공화당 경선할 때 2등을 했던, 사실상 트럼프보다 더욱더 악랄하고 요주의 인물이었던 테드 크루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테드 크루즈는 이 굉장히 뻔뻔하고 또 솔직히 말하면 주장하는 내용도 기득권을 위한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그러지 않은 척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어떤 사람들을 갖다가 누를 만큼 트럼프는 더 독특한 철면피였다는 겁니다. 저자는 미국 사회에서 철면피가 넘쳐나고 있고 미국이 본질적으로 쇠락을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철면피 자본주의 국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 걱정스럽다면서, 자, 자본주의 사회 구성원들이 자본주의가 표방하는 가치기준, 공동번영이나 생활수준 향상 등에 따라 자본주의가 제대로 기능하는 데 필요한 제도들을 존중하기를 점점 꺼린다는 겁니다. 미국 정치인들 한번 보세요. 정말로 자본주의에 필요한 룰들을 지키고 있습니까? 어기고 있습니까? 전부 다 붙어먹어서 어기는데 자기들이 더 앞장서고 법과 제도를 글로 끌고 가고 있잖아요. 자, 이런 미국 사회의 많은 병폐들이 정치에서 직접 이렇게 비롯된다고 봐야 되는데, 미국 정치는 이미 이런 철면피 자본주의가 됐는데 이것이 이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를 보면 시장 기업가주의처럼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즉 아담 스미스가 이야기한 모두가 이득을 보도록 만드는 보이지 않는 손은 이미 작동을 하지 않고요. 공직을 맡았거나 그 주변에서 얼쩡거리는 정치 장사꾼들이 유권자를 분노시키고 이렇게 분열시켜서 기회를 잡아가 권력을 잡아서 거기에서 한마디로 시장 장사꾼들하고 붙어먹어서 이윤을 창출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남들도 다 내처럼 하니까 내가 이렇게 돈 있는 놈들하고 붙어서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일해도 내가 별로 나쁜 것도 없다라고 이렇게 합리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체제는 부패한 체제가 되고 부패한 체제는 더욱더 극심한 부패를 만들어내면서 미국 사회의 부패의 역동성이 창출되고 이로 인한 분열은 사회를 좀 먹고 이 미국 국민들을 분열시키면서 한마디로 미국을 갉아먹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정치 경련 행태로 눈앞에서 이 뭐 오픈 프라이머리니 무슨 코커스니 이런 행태로 매일 벌어지고 있는데요. 철저히 타락했거나 자뻑에 취한 인간만이 선출적 공직에 출마할 생각을 감히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솔직히 제가 이 출마를 요 근래 안 하는 이유가요. 저도 세상을 바꾸고 싶은 욕망이 있지요. 그런데 내가 뻔뻔하지 않고는 이 지금 특정 정당에 공천 신청을 해서 그 가는 과정들을 견딜 수가 없을 만큼 아직 뻔뻔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똑같은 거예요. 수많은 선량한 사람들이 이런 공직에 나서서 제대로 나라를 잡아보겠다 시도를 하다가 실패하고 그냥 마는 데는 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특혜를 받고 특혜를 베푸며 권력을 남용하는 관행을 눈감아주면서 이런 체제에서 살아남다 보면 처음에 좀 양심적이라서 그런 걸 비판했던 사람도 똑같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무력감을 느끼기 때문에 사람들은 미국 사회가 철면피 자본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런 자포자기인데요.
그런데 이 기존 정치 체제의 환멸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트럼프는 이런 체제를 뒤엎고 강력한 통치자로서 이 질서를 회복해 줄 거라는 희망을 가진다는 겁니다. 왜? 현재 타락한 체제 하에서요, 뭐가 발전을 하려면 대철면피의 경쟁에서 이렇게 초특급 철면피가 하나 나타나서 대중들을 위해서 정치계에서 비롯된 구조적인 부패나 썩은 토대들을 도려낼 수 있지 않을까. 제가 트럼프한테 기대된 게 이거 아닙니까? 똑같잖아요. 제가 트럼프를 뭐라 했습니까? 잡놈이자 또라이다. 근데 이 또라이가 세상을 바꿀 수도 있다. 미국에는 이런 또라이가 아니고 정상적인 정치인이면 미국 사회에서 미국 정치를 이렇게 바꾸겠다고 나서지도 못하고 지금까지 오지도 못한 채 테드 크루즈나 마코 루비오한테 벌써 잡아먹혔을 거다. 제가 숱하게 했던 이야기를 하버드 대학을 나와서 미국의 정치 관련 글을 쓰는 사람이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가 그토록 호소를 발휘하는 이유는요. 자, 과거에 007 시리즈의 골드핑크에 나왔던 온몸에 금칠을 해대는 그런 어떤 악당 골드핑크만큼 부자고 지향은 훨씬 천박한데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결점이 낱낱이 다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좋아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트럼프가 사람을 일렬하게 종교 광신교도처럼 지지를 받게 되는 걸까요? 트럼프는 왜 공화당의 예비선거에서 다른 후보들을 초토화시켜 버렸을까요? 자, 그는 이 성공한 이유가 뭐냐? 미국의 민주주의에 현재 미국의 썩어빠진 민주주의에 어떤 위협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성공을 하는가? 이런 문제가 이 책에서 연구해야 될 핵심인 겁니다. 자, 트럼프는 장작 루소가 자기 편애라는 정상, 즉 스스로를 아주 좋아하는 정상, 즉 자존감 과다의 구제불능 사례의 인물이라는데 다들 동의를 하고 있답니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도요. 그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지위를 더 높이 평가하게 만들므로써 자부심을 유지하고 확대하고자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고 애쓴다는 겁니다. 자기가 누릴 자격이 있는 이상의 것을 누리려 하고 그의 지지자들도 트럼프에게 그런 성향이 있는 데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냥 용서해 준답니다. 자, 그런 그가 질서를 회복하고 선을 구현할 힘으로 작용하리라는 희망을 걸고 강력한 통치자가 질서를 회복시킨다라는 생각은 이 토마스 홉스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이 사상을 존중하려면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즉 매우 강력한 통치자가 궁극적으로 오늘날 미국의 썩어빠진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제대로 만들 거라라는 정말 이 말이 되지 않는 모순을 갖다가 지금 가져오는 거죠. 물론 이 책의 저자는 트럼프가 이런 속성, 즉 무력해진 대중들, 즉 미국 사회에 지금 부패 커넥션에 빠진 법과 사회 정치 시스템이 결국은 기득권과 기득 언론들이 다 쥐고 있으면서 뭔가를 어떻게 해보는 것 자체를 원천적으로 맞는데, 철저하게 철면피자 자기 관심 종자인 트럼프가 나타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나는 예외로 하고, 물론 자기도 거기 빠져서 같이 살았던 사람인데요, 뻔뻔하게 미국의 문제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도 건설업자 부동산업자로서 미국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부패와 문제점들을 다 저질렀죠. 그런데 남이 이야기하듯이 말을 하고 있고, 또 그 사람들은 그걸 덮으면서 미국을 기회의 나라다, 아름다운 나라라, 자유무역을 찬양한다. 그리고 또 인종은 다 더불어서 하나의 용광로로 위대한 미국을 건설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트럼프는 저놈들 때문에 미국이 문제가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트럼프의 뻔뻔함이요, 지금 한마디로 미국에 유지하는 뻔뻔함 정치사회 시스템을 한 번쯤은 이런 사람들이 까 뒤집어서 구해주지 않을까 하는 것이 쉽게 말한, 제가 볼 때 이 책을 제가 아직 다 안 읽고 서문만 대충 봤는데요, 또라이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하는 미국 국민들의 지금 속셈이라는 겁니다.
네, 번역가 홍지수 씨는 저한테 이 편지를 보냈는데요. 이 책을 보내면서요. 요즘 미국 대선에 대한 국내 보도가 너무 답답하고 편향되어 있다. 이래도 되나 걱정스러웠는데 황 소장이 그래도 가끔 미국 대선을 분석해줘서 다행이라 생각한다. 힐러리가 당선되면 우리나라에 더 이로울 것이라는 근거 없는 낙관주의는 대체 어디서 오는 건지 그 정신 구조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주류 언론에서는 미국에 파견된 특파원이라는 사람들, 영어도 서툴고 현지 언론들을 뺏겨서 밖에 보도하지 못하는 사람들 수준에서 다 이해를 하고 있다. 북핵에 대해서도 백악관에서 기자 브리핑을 했을 때 질문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한국 특파원이 있겠느냐. 미국의 주류 언론들 대다수가 좌편향하에 있어서 미국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지가 오래됐는데 그런 사실을 알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분은요, 미국에서도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한국에서 KBS의 메인 앵커를 하다가요, 이 한국외대 통번역 대학원을 마치고 콜롬비아대 국제대학원과 하버드 대학교 케네디 스쿨 행정대학원에서 두 군데서 국제무역과 환경정책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고, 미국 매사추세츠주 주정부에서도 일을 했고요. 또 미국의 무역회사에서도 일을 했습니다. 이런 정도의 분이 지금 보는 미국 사회에 대한 시각, 저하고 일치한다는 게 공교롭지 않습니까? 자, 이분이 홍지수 씨가 미국에 있을 때만 해도 미국이 이 정도가 아니었는데 미국 주류 언론들은 공정보도 원칙을 폐기한 지 오래되고 편파 보도를 넘어서 이제는 조작 왜곡 보도에 특정 진영 편들기라는 이 집단적인 기득권 세력과 한 통속이 되어버린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편지는 내일 또 제가 트럼프 소개할 때 마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요약하자면요. 철면피 또라이가 한마디로 이 미국 사회의 어떤 철면피 자본주의, 정말로 뻔뻔하리만큼 썩어 빠졌는데 정상적인 인물이면 미국 사회의 정치 사회 시스템에서 성공을 할 수가 없는데 그런 어떤 이 철면피 정치인들과 또 그 철면피 정상배 자본가들이 결탁해서 미국 정치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미국 사회를 망가뜨리고 있고 미국 언론들은 그것이 아름다운 미국인 것처럼 철저히 왜곡하게 보도를 하는데 이 뻔뻔한 또라이가 어느 날 이 사회가 썩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니까 이런 정도의 뻔뻔함을 가져야 미국을 바꿀 수 있다고 미국 국민들이 열렬하게 지지를 보내는 겁니다. 과거에 나폴레옹 같이요. 정말 뻔뻔한 자기애적인 병자, 정신병자 수준의 인물이 아니었으면 전 유럽을 상대로 한마디로 점령을 하면서 새로운 계몽주의 시각을 가져올 수 있는 시도라도 할 수 있을까요? 나폴레옹은 전 유럽의 계몽주의를 이렇게 퍼뜨렸지만은 본인은요, 철저하게 전제 독재 군주가 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역사의 발전은요, 모순적인 인물에 의해서 모순적인 어떤 문제들이 터지면서 발전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꼭 훌륭한 인물들이 나와서 역사를 발전시키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이 아는 뭐 워싱턴이나 링컨 같은 사람은 위선이 없었고 거짓말이 없었습니까? 이 사람들의 협잡한 내용을 보면요. 트럼프보다 더한 협잡들도 있습니다. 나중에 역사가 훌륭한 인물이라고 좋은 점만 가지고 포장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트럼프가 또라이라서 철면피라서 양아치라서 짬놈이라서 미국의 대통령이 되지 못한다? 절대 아닙니다. 트럼프가 바라보는 핵심적인 관점 전부 썩었는데 이 새끼들 다 거짓말하고 있다. 근데 이 사람은 내가 좀 썩은 짬놈이라고 하는 부분을 인정까지 하면서도 그래 썩은 짬놈은 미국 정치를 바꾸면 안 되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트럼프가 또라이 철면피기 때문에 오늘날 그래도 미국에 기득권이 하고 있는 소리와는 다른 소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양심이 있어 보세요. 나도 그래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그 말을 하겠나. 근데 트럼프는요. 자기에 대해서는 평가를 안 합니다. 왜?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모두 나라 잘났으니까 돈도 많으니까 날 좋아해. 음담패설 내용도 그거 아닙니까? 내가 어떤 여자를 만지면 다 좋아할 거다. 자,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애가 너무 많아서 양심의 자각을 잃고 있고 오늘날 미국 사회에 썩은 치부들을 언급을 하는 말을 과감하게 내지르고 대중은 거기에 열광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중이 썩었냐? 트럼프가 썩었냐? 오늘날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미국의 정치가 썩었냐? 미국의 기득권이 썩었냐? 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미국의 정치 시스템과 정치인과 기득권에 있죠.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그래도 다른 놈들보다는 낫지 않습니까?